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플래그십 SUV 모델 신형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신형 팰리세이드는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프레스티지 모델과 캘리그라피 모델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팰리세이드의 풀옵션 모델, 최상위 모델인 캘리그라피 모델입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실물로 궁금해하시는 익스테리어 컬러인데요. 바로 가이아 브라운 펄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컬러의 익스테리어를 가졌는데 실물로 보게 되면 브라운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맞나 긴가민가 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 이 차량을 받았을 때 이 차량이 브라운 컬러가 맞는지 아니면 그라파이트 그레이인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여기 도어 트림을 열어보면 이 컬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컬러를 보고 확신을 했는데 D2S라고 되어 있습니다. D2S가 가이아 브라운 펄 코드거든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도 브라운이고 지금 인테리어도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이아 브라운 펄 실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한번 한 바퀴 돌면서 브라운 펄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려가지고 엄청 쨍한 날은 아니에요. 근데 쨍한 날 보더라도 브라운의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블랙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되게 오묘합니다. 브라운 느낌은 확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아 브라운 펄 선택을 했는데 내가 실물을 안 보고 선택했는데 너무 브라운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실물로 보면 거의 브라운 느낌이 안 납니다. 네. 맑은 날 낮에 보거나 이렇게 흐린 날 낮에 보더라도 이렇게 딥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브라운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브라운 익스테리어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쭉 둘러봤고요. 가이아 브라운 펄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가이아 브라운 펄 외장 컬러가 이 자연광에서는 브라운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인조광에서 보면은, 이런 데서 보면은 딱 브라운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저희 집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 조명을 받으면은 이렇게 보면 완전 브라운이죠. 요거는 또 브라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또 약간 빛을 안 받는 쪽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완전히 받는 곳은 완전 브라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풀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죠, 브라운인지. 그래서 그레이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한 브라운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캘리그라피 전면부를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캘리그라피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인데 전면부에 집중해서 조금 디자인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이번에 그릴이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유광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하위 모델들 프레스티지라든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블랙 다크 크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가이아 브라운 펄이랑 매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유광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컬러랑도 생각보다는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힘이 느껴지는, 직선이 강조돼서 그런지 더욱더 강력하고 우람해 보이는 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는데도 막 돌진한 듯한 그런 힘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는 상당히 멋지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방향 시등과 여기 있는 라디에이트 그릴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 시등은 여기 있고 하향등과 상향등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 두 개만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가 하향등이고, 이제 우리가 쌍라이트라고 말하는 상향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단 이 밑에 램프가 상향등입니다.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일자로 쭉 바뀌었어요. 원래는 안쪽으로 살짝 꺾여 있었는데 이렇게 일자, 직선을 좀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의 하단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디자인 요소를 많이 썼고요. 이 크롬 라디에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더라도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여기가 깎여 있고 여기도 깎여 있어서 입체감이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요. 옆에서 보더라도 이 입체감 보이시죠? 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보면 제네시스 GV80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바뀐 전면부에 이어서 측면부는 역시나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휠 디자인은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에서 많이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레인지로버 보그라든지 링컨 에비에이터를 보면 이런 휠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럭셔리 대형 SUV의 휠 디자인을 많이 벤치마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포션 자체는 상당히 말끔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전체 길이가 1.5c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5m에서 5mm가 모자른 4,995mm 전체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내 공간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내 공간도 전혀 아쉽지 않고요.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모두 다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또 팰리세이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크롬을 많이 썼지만 여기 측면부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윈도우 몰딩 부분도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부와 측면부의 디자인 통일성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3열에 있는 윈도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3열에 앉았을 때 개방감도 잘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인데, 3열 리뷰할 때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터치식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디지털 키 2가 적용이 되면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까지도 디지털 키를 사용해서 이제 도어를 열고 잠그고 주행까지도 가능하게 돼요, 이 아이폰. 그리고 이번 부분 변경하면서 2열 휠하우스 부분에도 흡음재를 많이 넣어서 2열 승차감과 2열 소음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시승기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서스펜션 부품도 조금 변화를 줘서 승차감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타봤을 때 확실히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들도 제가 시승기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거의 90% 이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면부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이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전면부와 똑같이 이 세로형으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었는데 이번에 정사각형 듀얼 머플러로 바뀌게 되었고, 원래 이렇게 리플렉터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리플렉터가 하나로 이어졌고, 그리고 후진 주차 가이드 램프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여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등이 일체감 있게 이렇게 넓게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용만의 특징인데 디지털 룸미러 카메라가 여기 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캘리그라피에서만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라든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내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에 트렁크를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뭐 골프채를 그냥 가로로 이렇게 던져서 넣어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12V C거잭 마련되어 있고, 2열 시트 왼쪽 오른쪽 물론 다 전동입니다.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 여기 3열 시트까지도 접고 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3열 시트를 저기 있는 1열 모니터를 통해서도 접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접어 볼게요. 3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게 되면 이제 4인승 SUV가 되는 겁니다. 4인승 SUV인데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이런 4인승 SU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가 뭐 7인승, 8인승이 있지만 꼭 7명, 8명이 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넓게 사용하면서 4명이서 좀 편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대형 SUV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아주 고급스럽게 펼 수 있죠. 전동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브라운 원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원톤 시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는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 시트가 이번에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마사지도 가능하고, 여기 있는 옆구리까지도 에어볼스터를 통해서 꽉 잡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트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시트를 보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 종아리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버튼은 이제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이제 운전석에서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적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앞뒤로 조절할 수 있고, 높낮이 조절, 앞쪽 각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받이 각도와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이드 에어 볼스터 통해서 옆구리를 좀 더 꽉 조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웨이 럼퍼 서포트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이 버튼이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거든요. 이제 마사지 시트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시트에 대한 편의사항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운전자 시트에서 정말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엑셀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레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변속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저희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12V C거잭과 충전 포트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전동 스티어링 휠입니다. 전동 스티어링 휠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적용이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신형 그랜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캘리그라피에는 기본 사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만약에 내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바로 시동을 걸 수가 있지만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P 버튼 있잖아요. 이 P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을 표시하며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쭉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 쭉 길게 누르면 원격 전후진 안내라고 나옵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지금은 이제 좌우에 차가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지금 폭을 한번 보세요. 주차 폭을 보면 제가 거의 딱 맞게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좁죠. 타이트하죠. 그래서 만약에 좌우에 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스마트 키 버튼을 통해서 앞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지금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팰리세이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으면 또 바로 멈춰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탑승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면 굉장히 쾌적하죠. 제가 예전에 제네시스 G80을 탈 때도 이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G80을 탈 때도 이 옵션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이 좀 잘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뒤로도 갑니다. 네, 뒤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이렇게 자리만 잡아놓고 뒤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주 쉽게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주차를 딱 하고 나서 시동은 어떻게 끄느냐면 아마 이 버튼 꾹 눌러주시고 제일 밑에 여기 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홀드 버튼 꾹 누르면 시동 꺼졌죠. 그리고 이제 문 잠그고 깔끔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에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정말 불편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칸이 이렇게 좀 빡빡한 주차 공간일 때는 이게 정말로 불편한데 팰리세이드에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 이번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본 트림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팰리세이드를 운행하시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옵션이에요. 이번엔 팰리세이드의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제일 안쪽에는 메모리 시트를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에 맞게 굉장히 커다랗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도 크지만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속 주행 시에 굉장히 소음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주행할 때 정숙성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졌고요. 이 도어 트림 제일 위쪽 부분에서는 사이드미러 접고 펴고 왼쪽 오른쪽 방향 조절, 도어 잠그고 열고요. 4개의 오토 윈도우와 차일드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고,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지만 상당히 길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지갑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밑에 쪽에도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글라스를 넣어놨는데 선글라스라든지 물병도 넣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랑 소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리얼 우드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단에는 스티치까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는 굉장히 큼지막한 스피커 커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승 차량은 크렐 사운드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사운드도 상당히 좋아졌다, 사운드도 상당히 발전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내내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던 크렐 사운드였기 때문에 음악 자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크렐 사운드 옵션은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헤드라이트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높이고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차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저는 좀 낮춰서 운전하는 편이었고, 여기는 주행 보조 장치 끄는 버튼과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내부에서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마련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 버튼은 거의 누르실 일은 없습니다. 이번엔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믹 계기판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파노라믹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일체감 있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생각하는데, 약간 이 팰리세이드는 페이크를 썼습니다.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되게 안쪽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뭐 시각적으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이그로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죽어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대칭을 맞춰서 좀 깔끔한 느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뭐 크게 기능적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왼쪽에 속도, 오른쪽에 RPM 게이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리 컴퓨터에서는 다양한 메뉴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비도 볼 수 있고 총 주행거리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메뉴들을 활성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도 체크할 수가 있고 반자율 주행 시에 주행 보조하는 상황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이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브라운 시트예요. 브라운 시트여서 지금 스티어링 휠이 투톤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원 그레이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가 그레이 그리고 여기가 네이비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는데, 브라운 컬러는 원톤이에요. 원톤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랜저랑 같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단스러우면서도 조금 더 고급져진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편에서는 미디어와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반자율 주행과 트리 컴퓨터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상 조작할 때마다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왼쪽이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이고 오른쪽이 여기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기능들인데, 요게 이렇게 반대로 있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고, 미디어랑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미디어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듭니다. 언젠가는 이 위치를 현대자동차도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크기가 커진 12.3인치 중앙 모니터입니다. 원래는 10.25인치였는데 이번에 12.3인치로 그 크기가 커져서 훨씬 더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편안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뉴 구성은 똑같습니다. 메뉴 그래픽이라든지 UI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똑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어떤 메뉴를 한번 살펴보냐면, 여기서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서 차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량에서 살펴볼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운전자 보조가 있는데, 운전자 보조는 앞, 옆, 뒤 모두 다 가능하게끔 들어가 있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오는 내용을 이 메뉴에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뭐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클러스터와 공조 기능들, 그리고 시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특이한 부분은 3열 시트 등받이 접힘이 있습니다. 3열 시트 등받이 접힘이 뭐냐면, 이 앞좌석에서도 3열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좌측 접힘이 있죠? 좌측 접힘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3열에서 지금 좌측 접힘을 누르면 1열에서도 3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펴볼게요. 이렇게 접고 펴고가 모두 1열에서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에서는 실내 무드 조명, 이번에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범위를 조금 더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색상은 여전히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밤에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넓히긴 했는데 그래도 막 엄청 화려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의 기능으로는 뭐 빌트인 캠과 후석 대화, 후석 취침 모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은 제 왼편에 마련되어 있고, 여기 있는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하게 이렇게 일체감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림해서 빨리 안 시원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시원해집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버튼들을 아직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볼륨 조절,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비상등, 그리고 이전 곡, 다음 곡, 즐겨찾기, 셋업 버튼, 튠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운전석에서 누르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고 버튼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큼지막하죠. 그래서 뭐 잘못 누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버튼들이 이렇게 조그만하면 사실 잘못 누르거나 터치일 경우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작동할 그런 확률도 굉장히 없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큼지막하게 차량 크기에 맞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었죠. 이 부분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아날로그 버튼으로 남겨두었고, 이런 풍량색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바람의 방향 조절, 에어컨, 공기청정, 끄는 버튼만 이렇게 터치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해졌어요. 앞유리 성해 제거, 이제 끄는 버튼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내부 공기 순환, 뒷유리 성해 제거, 싱크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수석도 이렇게 별도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어 변속기는 여전히 버튼식입니다. 뭐 적응만 되면 불편하진 않은데 처음에 적응되기까지가 조금 불편함이 있죠. 오토 홀드 버튼 또 큼지막하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터레인 모드가 없죠. 터레인 모드가 없는 이유는 이 차는 4륜구동이 아니라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가 없습니다. 4륜구동을 넣으셔야만 터레인 작동 모드가 있게 되고요. 이 버튼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오토 스탑 앤고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 센서 끄고, 여기는 서라운드 카메라 및 자동 주차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 트림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이 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크기 때문에 주차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능들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요. 하단에서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아주 차고 넘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옵션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시동을 끄고 나면 여기 에어컨 자동 건조 30분 후 작동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쓰고 나면 이렇게 습하고 막 곰팡이나 냄새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에어컨의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그 기능을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이제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여기 가죽이고, 그 밑에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림과 같은 소재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여기 내부에서도 캘리그라피는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푸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요. 컵홀더는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푸시를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제 휴대폰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 안쪽에 무선 충전 지금 잘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선을 꽂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는 아직도 유선입니다. 이게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도 이 선을 꽂아 가지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야 돼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도 그렇고, 아니 왜 최신 차량에 아직도 이 선을 꽂아야 되냐고요. 수입차들도 다 무선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연결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꽂아서 기다리면 애플 카플레이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는 굉장히 깊게 마련되어 있고, 별도의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어 있고, 안에는 C타입 USB와 12V C거째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C타입 마련되어 있고, 이 앞쪽에는 A타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꼭 A타입을 연결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수석 왼쪽 버튼들을 보게 되면 이 제일 밑에 있는 버튼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과 이 버튼이 이제 무중력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추가된 옵션 중에 하나, 캘리그라피 사양에서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이렇게 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있는 이유는 3열에 사람이 탔다거나 짐이 가득 차 있을 때 후방 시야가 여긴 룸미러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켜면 후방 시야가 확인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헤드라이너 버튼들을 보게 되면 실내 등을 켜고 끄고요. 뭐 SOS 버튼도 있고 빌트인 버튼과 여기 하이패스는 요 안쪽에 요 위치가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썬루프 개폐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은 전동이에요. 뒤에 썬루프는 전동인데, 그런데 앞좌석은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닫으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열고 닫는 게 뭐 그리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뒤에는 전동인데 앞에는 수동이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1열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대로 넘어가서 2열과 3열에 대한 공간 리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앞좌석을 178 성인 남자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지금 시트는 제일 뒤로 민 상태입니다. 그때는 한 뼘하고도 한 뼘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발을 넣기도 굉장히 편하고, 여기 시트를 여기 레버를 통해서 앞으로 당길 수도 있어요. 제일 당겨 볼게요. 제일 당겼을 때는 와 엄청 당겨지네요. 제일 당기면은 거의 그냥 뭐 앞으로 붙습니다. 네, 근데 고정이 안 돼요.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타면 불편하니까 한 요 정도로 했을 때도 한 뼘까지는 아니고 한 반 뼘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도 부족하진 않아요. 전혀 뭐 좁다는 느낌은 없는데, 3열에 사람이 탔을 때는 한 요 정도 세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열에 사람도 조금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3열 공간을 넓게 배려해 준다고 했을 때는 요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게 되면 컵홀더는 크기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크기별로 마련되어 있고, 창문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 내려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창문 다 내려가네요. 끝까지 다 내려가고, 지금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동이긴 하지만 선블라인드까지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머리 위쪽에도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에 마련해 놓기 마련인데 이쪽에는 송풍구가 없고 머리 바로 위쪽에 송풍구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로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닫고 눌러서 열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실내 등을 켜고 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 버튼을 보게 되면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서 온도와 바람의 방향, 세기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 온도 조절, 바람의 방향 조절, 세기 조절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12V C거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전 포트는 어디 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충전 포트는 조금 더 편한 위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C타입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추세에 맞게 이제 C타입 충전 포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에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꺾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꺾였을 때 좋은 점은 뒷좌석 승객이 잠이 들었거나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머리를 받쳐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윙 타입 헤드레스트까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패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독립식 캡틴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 있고, 그래서 팔걸이까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가죽의 소재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딱 살이 닿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2열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 헤드룸이야 뭐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키가 178이거든요. 178이 앉아도 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열이 너무나도 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이 와 거의 그냥 누워서 가는데요. 이 각도 조절했을 때 각도가 진짜 많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당겼을 때 와 생각보다 더 많이 돼요. 여기 가장 세웠을 때고요. 각도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와 뒷좌석 진짜 엄청 편하고,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양쪽을 한번 이렇게 조여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고개를 돌렸을 때 머리를 받쳐주니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윙타입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여행 가면 팔걸이에 팔 딱 올리고, 와 이렇게 가면 진짜 편하겠는데요. 위에 썬루프 딱 열고 앞에 충전 포트에 내 휴대폰 충전하면서 내 유튜브를 보던지 이렇게 SNS를 하면서 가면은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 2열을 살짝 당겨 볼게요. 이번엔 3열로 넘어갈 건데 한 요 정도, 지금 한 요 정도 공간 남겨놓고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 3열로 넘어가기도 그리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통로를 통해서
제가 넘어가고 있는데 전혀 불편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열 좌석을 아까 반뼘 정도 남겨놓고 뒷좌석으로 왔을 때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앉더라도 여기 무릎 공간이 앞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왼편에서도 USB C타입 포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열인데도 열선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3열에서도 여기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열도 꽤 많이 눕혀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눕힌 상태인데 가장 세우면 이 정도, 네, 가장 세웠을 때입니다. 가장 눕히면 이 정도. 3열도 꽤 많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3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앉았을 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물론 지금 뭐 주행을 한 건 아니지만 잠깐 앉았을 때 불편한 느낌은 또 크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헤드룸도 지금 보세요. 머리 안 닿잖아요. 머리도 안 닿고 무릎도 안 닿기 때문에 성인이 앉더라도 이 정도면 크게 뭐 불평불만 없이 여행 갈 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어요. 그 3열에도 생각보다 이런 편의사항들이 나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 머리 위에도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3열에 있는 여기 유리창도 꽤 커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크게 없고, 썬루프도 지금 열려있진 않지만 썬루프도 열어놓으면 좀 더 개방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열에서 이제 바깥으로 내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이거 미시면 돼요. 밀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타고 내리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울 때는 그냥 이걸 당겨주시면 돼요. 당기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열에서 바라본 1열과 2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캡틴 시트, 독립식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그래도 꽤나, 한 통로는 한 뼘 정도, 한 뼘보다 조금 더 넓은 통로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용도로도 많이 쓰시지만 어디 여행 갈 때 6명 이상이서 여행 갈 때 용도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사실 이 4천, 5천만 원대 가격대 이런 차는 진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옵션과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시승기 리뷰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팰리세이드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